제21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가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이준석 등 3파전 속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각 정당은 지역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 투표율과 득표율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여수산단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간 산업을 살리고 40대 기술론을 주장하며 판도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주말 3연전을 내주며 리그 8위까지 하락했습니다. 타선이 침묵하고 불펜진이 흔들리는 등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가 오늘 시작했습니다. 3파전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 7명의 후보는 일제히 선거운동에 들어갔는데요. 이형길 기자입니다.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을 덜어낸 이 후보는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 프레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강고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짧지만 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후보 단일화 여파로 선거 준비가 늦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경부선 유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알아보는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과 미래 세대에 집중하는 젊은 보수로의 차별화를 통해 민주당 후보와 1대1로 맞붙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1강 이재명 후보를 뒤쫓는 1중 김문수 후보와 파란을 일으키려는 1약 이준석 후보의 3파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밖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무소속 황교안 송진호 후보 등 모두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보 진영 단일화와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로 대권 안착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와 보수층의 지지를 통해 역전을 꿈꾸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정당은 지역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열어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선대위는 이번 선거를 내란이 계속되느냐, 내란을 종식시키느냐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심장인 광주에서 85%의 투표율과 90% 이상의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에게 몰표를 줘서 꼭 대통령 만들고 광주 전남 발전시키자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광주 선대위는 광주역 광장에서 발대식을 열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파국으로 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위기에 강하고 리더십에 강한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반드시 대선에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노동당은 녹색당, 노동단체 등과 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한 권영국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평생 노동자를 위해 싸워온 권 후보만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에서 보수 거대 양당의 후보가 성장을 앞세워 외면하거나 후퇴하고 있는 광장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유일한 후보입니다. 각 정당은 거리와 골목을 누비며 다음 달 2일까지
호남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선거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오늘 자정 여수 국가산단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약속한 이 후보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40대 기수로를 이어받아 현 대선 판도를 뒤집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0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여수 국가산단을 찾아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석유화학 등 어려움에 처한 기간 산업의 활로를 찾는데 이공계 출신이자 글로벌 마인드를 겸비한 자신이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통상과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승리로 이끌고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을 이끌고 지금까지 국가의 성장을 이끌었던 이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면서도 험지인 호남에서 대선 출정식을 가진 이 후보는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첫 공약으로 여가부 등 19곳의 정부 부처를 13곳으로 통폐합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통령의 권한도 축소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를 유인하고 지자체의 법인세와 최저임금의 자율 결정 권한 등을 부여해 경제와 지역을 살리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임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그런 정책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2차 산업 진흥책들을 국민 앞에 내놓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빅텐트에 참여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관심 없다고 선을 그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 맞섰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40대 기수론을 꺼내들며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 5개 자치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선거인 만큼 모든 세대가 책임 있는 유권자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거소투표소를 447곳 설치하고 경제와 노동단체, 기업과 협력해 유연한 투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누구나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광주 전남 전역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여수와 목포 14도, 나주 10도 등 8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광주와 담양의 낮 최고 기온 26도, 곡성 27도 등 20에서 27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강한 햇볕으로 인해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당시 현장에서 지역의 항쟁사를 직접 전달하는 5.18 역사해설가가 운영됩니다. 전남도가 양성한 역사해설가 18명은 전남 5.18 사적지로 지정된 29곳에서 도민과 관광객에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5명 이상의 단체가 신청하면 해설사 지원이 가능하며 시군별로 운영하는 8개 코스 중 하루 최대 2개 코스까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광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가 무료로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일상 속에서 되새기고 기념식과 전야제 등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기간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무료 운행에서 제외됐던 교통약자 이동 차량도 올해는 무료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통합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의 추락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SSG 랜더스와의 더블 헤더를 모두 내주면서 8위로 내려앉았는데요. 타선의 침묵 속에 불펜이 흔들리면서 전형적인 하위팀의 악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현종은 5회까지 무실점 역투를 펼치다 6회 말 1실점한 뒤 강판됐습니다. 뒤를 이은 전상현은 1사 1, 2루에서 안타와 밀어내기 볼넷, 적시타를 맞아 2점을 더 내줬습니다. 급기야 최지민도 밀어내기 볼넷을 연속으로 내주며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기아는 더블헤더 1차전 패배에 이어 하루 만에 2연패를 떠안았습니다. 불펜을 어떻게 적시에 쓰느냐, 그 타이밍에 누구를 갖다가 넣을 것인가, 이게 지금 뭔가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8위까지 추락한 기아는 불펜 투수들의 붕괴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불펜의 평균 자책점은 6.25로 리그 최하이고 역전패도 12번이나 당했습니다. 지난해 팀 타율 3할 1리의 막강한 타선은 올 시즌엔 2할 4푼으로 추락했고 득점권 타율도 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망이가 잘 안 터지는 상황에 불펜 투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연달아 이탈한 것도 투타 균형에 영향을 줬습니다. 투타 균형이 조금 엇갈리면서 179득점, 199실점으로 득실차가 마이너스 20점입니다. 그래서 불펜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반전의 기회는 충분한데 앞으로 한 달 내로 좀 치고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코칭 스태프의 세심한 전략 마련과 함께 필승조와 타선이 자기 페이스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호랑이 군단이 13일부터 롯데와의 3연전에서 순위 반등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신대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전남 석유화학 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수 광양 지역 도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산업 침체와 고용 불안 등의 위기에 직면한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과 광양 지역 철강 산업을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습니다. 전남형 외국인 근로자 주거 모델 수립 세미나가 오늘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응해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주거 모델에 대한 전문가 제안과 토의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5만 7천 명으로 이 가운데 20%의 외국인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에서 직원 인사평가를 놓고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해 말 근무 성적 평정 과정을 앞두고 여수경찰서 소속 A경위가 상관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경위가 상관에게 금품을 주고도 기대에 못 미치는 등급을 받아 승진을 하지 못했다는 음성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A경위는 현재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유명 가전제품의 위조품을 팔아온 판매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3,982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달간 정가 약 60만 원짜리인 해외 유명 헤어드라이어의 위조품 444대를 한 대당 30여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판매한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